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유진투자증권 김용재 이사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성적에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7%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전기차 배터리 뉴스로 출발합니다. 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양산 경쟁을 본격화했습니다. 안정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하는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화재 위험이 낮아서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데요. 글쎄요, 전고체 배터리의 성장성이 오늘 테슬라와 GM의 부진한 실적에 따른 여파를 희석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은데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 투자 전략 현 시점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남인호 소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테슬라의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서는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또 한 번 우리 2차 전지 주식에 대한 하방 압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멀게도 아니고 딱 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작년 4월 달, 3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증권회사 리포트 중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려운 이유, 이들 주식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 33가지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왔죠. 반도체는 안 된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1년 동안 반도체 주가, 특히 하이닉스는 1년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급등세 보였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시황이 일치되는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시가총액 순위가 올라가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 그런데 LG 엔솔이 지금 시총 3위지 않습니까? 이것이 2등으로 올라가거나 4등으로 내려가야지 매매가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2등 하이닉스를 쫓아가자니 지금 80조에서 2배가 올라야 되고 반대로 4등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밑으로 가자니 뭐 20조 이상 하락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직전 저점 가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현재 LG 엔솔은 직전 저점이 얼마냐? 32만 2,500원입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99,600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LG 엔솔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은 직전 저점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오늘 테슬라 빠졌다고 오늘 또 빠지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전 저점을 기준으로 이 밑으로 내려가는가 내려가지 않는가.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더 기다리셔야 되고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턴한다. 다시 말해서 LG 엔솔 같은 경우는 뭐 33만 원, 4만 원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그때는 매수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야, 그러면 작년 이맘때 반도체의 그 가장 확실한 징후가 뭐냐? 바로 투자 금액입니다. 사실 LG 엔솔이라든가 이런 데가요, SK이노베이션 이런 데가 작년, 재작년까지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10조 원 이상 투자했는데 작년부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작년에 10조 투자했다면 올해는 5조만 투자하고 내년에 2조 투자합니다. 그 얘기 뭐죠? 작년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감산했죠. 투자 비중 줄이고 했죠. 그때부터 주가는 바닥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2차 전지가 올라갑니다. 내일 사세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짧게는 2달, 길게는 6개월 안에 분명히 2차 전지의 주가는 저점권이 나오고 이제 우리 머니플러스 시청자분들도 매수해야 될 때가 온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나 소장께서는 항상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장기 투자 이거 강조를 하시는데 그걸 길게 놓고 보면 그게 맞는 전략,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차세대 배터리의 양산 경쟁이 캐즘에 빠진 전기차 시장에 장기적으로도 활기를 불어넣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800선 되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반도체, 자동차 등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으로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김영재 이사한테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최근 2주간 코스피가 지금 한 3.2% 하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미국 시장도 조정을 받았고 여기에 트럼프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크게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반등 가능성은 좀 있는 구간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 어제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한 HD 현대일렉트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시장은 단기 낙폭 구간으로서 어닝 서프라이즈에 좀 확실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오늘부터 시가총액 지금 4위, 2위, 5위, 6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하이닉스, 현대기아차 실적 발표로 코스피 반등에 좀 힘을 보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종목들 2분기 실적 결과가 상당히 좋다라고 쓰고 있는데 어제까지 총 12개 종목이 실적을 발표했고 그중 6개 종목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1개 종목만 어닝 서큐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 실출이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상당히 좀 우호적인 환율 효과, 높은 환율이 지금 예상보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사실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지금 8조 원 가까이 지금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고 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것도 6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에 매출은 지금 16조 원이 넘어가면서 사상 최고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역시도 우호적인 환율 효과에 지금 공장 가동률 증가로 3,100억 원대 영업이익 기대하고 있는데 이 네 종목 모두 예상을 초과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 높다고 지금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좋은 실적과 좀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만일 이런 것이 지속된다면 8월 28일 현대차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발표될 강화된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주가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후에도 좀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트럼프 후보 당선 확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번 주 후반에 자동차, 반도체 선전에 따른 코스피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실적을 기반으로 코스피 시장의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마린솔루션, HD현대건설기계가 실적 발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2%포인트로 바짝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트럼프 대세로는 상존하고 있는 시장. 미국 대선 전국에 국내에서는 건설주가 최대 수혜 섹터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PF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건설주들. 현 시점 콕 집어서 어떤 종목 관심 가져보면 좋을지 이건희 대표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지금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로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이 지속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다른 업종들이 대부분 빠졌고요. KRX 건설 지수가 15일에서 22일까지 4.84% 상승을 했는데 지금 28개 산업 지수 중에서 이제 등락률 1위입니다. 나머지 한 20 몇 개는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고 트럼프 피격 이후에 오히려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주는 좀 괜찮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포함되어 있는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26.36%나 상승을 해서 특히 이제 건설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의 관련돼서 공약을 보면 가장 큰 공약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한마디로 미국의 지원이 끊어지면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바로 종식될 거로 좀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중국 견제 이런 것들도 이제 여전히 친원전부터 시작해서 다 건설과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또 하나가 체코 원전도 이번에 수주하면서 향후 이제 추가 수주 기대감도 붙어서 원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 또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 이제 금리가 하락할 거에 대한 기대감, 피벗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강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점보다도 높이 올라간 아파트가 나왔다. 강동구에서요? 예, 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때문에. 있는데, 예, 그렇죠. 결국엔 둔촌주공인데 부동산재 관련돼서 지금 다시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이게 단기 반등이다라고 보는 쪽도 있는데 여전히 근데 PF 관련돼서 특히 브릿지론 관련된 아직 브릿지론만 받고 본 PF를 못 받은 사업장들이 많이 있고요.
그쪽에서 연체가 많이 발생하고 부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건설주의 향방은 좀 뭐 나눠질까, 그러니까 달라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건설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주 같은 경우는 단기 반등 시 좀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사실은 삼부토건, 뭐 SY 스틸텍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움직였는데 사실 이거 재건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번 올라가다가 또 한번 부러지는 아직은 테마성이라고 보시면 테마성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막상 재건이 되면 진짜로 포함되는지 여부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서 그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대우건설, 뭐 현대건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단기 반등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건설 기계 관련 기업들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뭐 진성TC 같은 종목들 움직였는데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실적이 2분기에 굉장히 잘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어서 오히려 이쪽이 조금은 좀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 외 조선주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트럼프 트레이딩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쪽은 워낙 실적 베이스라 수주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딩과는 관계없이 조선주는 꾸준히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피팅 기업들, 성광밴드, 태광, 하성밸브 이런 종목들은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단기에 여러 이제 이벤트가 붙으면서 올라왔고요. 원전 관련 기업들도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 급등하고 나서 결국엔 지금 다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매수를 해보셔야 된다. 다음을 노리면서 천천히 매수를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지금 정리를 좀 해봤는데 결국엔 트럼프 수혜주들이 약한 장 속에서도 이제 움직였다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대선 이슈 향방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대선 구도 급변과도 달리고 있습니다.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해리 에이스가 트럼프를 오히려 앞선다 이런 조사까지 나왔죠. 미국 대선 시스템이 우리나라와 달리 1대1 직접 투표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이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인데요. 삼성에서 지금 엔비디아 중국 시장용 프로세서용 HBM3 인증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삼성전자 HBM3 양산 인증 통과는 아직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직이다라는 거지 못한 거다라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추후 뉴스가 업데이트되는 대로 신속하게 저희가 또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중국 소식은 뭐 괜찮은 오늘 긍정적인 흐름, 네. 우리 좋은 흐름. 내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좋은 흐름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장에서는 전력, 인프라 기업의 주가 상승세 두드러졌죠. HD현대일렉트릭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한 덕분이었는데 폭증하는 전력 수요만큼 관련주 주가의 긍정적 흐름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화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난 4분기 때부터 영업이익이 한 1,200억, 1,000억 정도 계속 유지되다가 근데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물론 최근에 주가가 조정증 나왔다가 어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대략 한 2,100억이 나오면서 시장의 컨센보다 거의 한 7, 80% 이상 좀 높은 실적이 나왔었는데 아마 그동안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기보다는 수주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2분기 때 전분기 대비 대략 한 45%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뭐 이게 수주에 대한 피크 아웃 흐름이 아니라 지금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29년, 2030년 때에 대한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장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그런 수주 업체들에 대한 다변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어제 HD 현대일렉트릭 컨퍼런스 콜에서도 향후에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략량 자체가 2030년까지 160%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만큼 그만큼 향후에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이번 부진은 일시적인 흐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HD 현대일렉트릭 자체가 1분기 때 실적에 대한 우려는 이번 2분기를 통해서 충분히 좀 만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9월이나 이제 10월 달부터 울산과 그리고 미국에 있는 엘라바마 쪽에 대한 증설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하나둘씩 쌓여가는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뭐 이후에 뭐 LS 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일진전기와 같은 대다수의 지금 전력기기 업체들이 지금 증설이 내년까지 완공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얼마만큼 여기서 선점해 나가고 수주가 쌓아 나갈수록 아직까지는 사이클 자체가 좀 슈퍼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도 실적을 발표할 텐데 H현대 일렉트릭만큼은 또 아닐 그렇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관련주들의 랠리는 좀 제한적일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원래 기존까지 우리의 수주와 실적 자체가 2027년, 28년까지의 프로젝트 수주 물량들이 계속 꾸준히 쌓여왔고 지금 전체적인 수주 잔고 자체가 58억 달러 정도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럼 이제 LS 일렉트릭도 내년에 본격적인 증설이 완료가 되고 효성중공업도 그 7천억짜리, 8천억짜리 수주 증설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중국에서도 이런 변압기와 관련된 향후 그런 쇼티지 이슈가 계속 발생했던 만큼 결국에는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K 변압기 섹터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박정원 캐스터 연결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증권사들은 부지런히 리포트들을 쏟아냈습니다.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향 조정 리포트들이 발행됐는데요. 앞서서 살펴보신 HD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 8개 증권사들이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모두 투자 의견은 매수로 내놨고요. 하나증권이 42만 원의 목표가를 써내린 가운데 상상인증권은 48만 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KB금융에 대한 12개 증권가 리포트가 발행됐는데요. 그중에서 11개 증권사들이 목표가 상향 조정에 나섰고요. 낮게는 10만 원, 높게는 11만 6천 원을 가리키는 투자 의견 등장했습니다. 이 밖에 SGC에너지와 한샘의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발간됐고 상상인증권은 이수 앱시스에 대한 신규 커버리지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KB금융 리포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KB금융에 대해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 주주 환원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10% 상향 조정했는데요. 어제 발표된 견조한 2분기 실적에 기반해서 올해 순이익을 4조 8천억 원에서 5조 원으로 5% 상향했고 주주 환원 확대 흐름도 고려했다며 앞으로 이 추가 주주 환원 확대 여력이 충분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내년도 자사주 매입과 소각액은 8,400억 원까지 확대될 거라고 긍정적인 의견 밝힌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SGC에너지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SGC에너지의 영업이익이 68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인 411억 원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무려 2000% 넘게 급증을 했는데 신재생 에너지 등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하반기 안정적인 영업이익 달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높은 배당 매력까지 감안해보면 셀운으로 이 주가 상승이 멈추기엔 아까운 주식이라면서 신한투자증권이 목표가를 4만 원으로 올려잡은 점 포착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NH투자증권이 개인 투자자들의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2015년 이후 투자자 15,000여 명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개인들의 올 상반기 수익률 마이너스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안타깝네요. 네, 상반기 코스피 지수 5% 올랐던 거에 비하면 정말 개인 투자들 많이 힘들었던 겁니다. 자, 그 이유 어디에 있는지 하반기는 달라져야 합니다.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남인호 소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물타기에 있다고 봅니다. 자, 물타기의 정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물타기와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물타기가 너무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0,000원에 A라는 주식을 샀다. 그런데 그것이 9,000원 됐다. 그러면 그때 매수하는 것을 우리 한국에서는 물타기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를 미국 사람들은 쥐약타기라 그럽니다. 미쳤다 그럽니다. 반대로 10,000원짜리가 11,000원 됐다. 그럼 미국 사람들은 물탑니다. 거기다 주식을 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사지? 팔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타기가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20년 전에 미국 가서 배운 게 그건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 얘기는 다음에 해드리기로 하고 우리 한국 투자자들 특히 개인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 거의 물타기 안 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10,000원짜리가 9,000원 되고 9,000원짜리가 6,000원 됐으니까 나는 산다. 나가 이익이다. 절대 그게 이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내가 매입한 단가보다 내려가는 걸 주식을 사지 않는다는 이 좋은 원칙만 지키신다면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은 금방 좋아지실 겁니다. 절대로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더 내려가서 더 하락한 종목은 사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올해 하반기에는 이기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한국경제TV 머니플러스와 함께 증시 흐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인천 송도 세 번째 공장의 상업 생산 가동을 위한 막바지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송도가 쌈바도 그렇고 지금 바이오의 메카죠. 12월부터 본격적인 생산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생산 효율성이 더 커지겠죠. 주가 상승률도 따라서 더 커질 수 있을지 이건희 대표한테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예, 셀트리온은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대장주죠, 우리나라에. 바이오시밀러도 하면서 직접 생산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바이오시밀러 회사들 중에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1, 2공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19만 리터 정도의 그 용량을 갖고 있었고, 이번에 추가로 3공장을 짓는데 짓고 이제 완공을 했고, 이제 테스트 이제 마지막 최종 점검을 들어갔습니다. 밸리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9만 리터 정도 규모고요. 총 이제 7,500리터짜리 배양기를 총 8개를 배치했으니까 딱 9만 리터 정도, 6만 리터 정도죠. 그래서 6만 리터 정도의 규모로 이제 지금 3공장을 지었는데 왜 이렇게 작게 지었냐? 소품종 다량, 그러니까 뭐 다품종 소량 생산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게 지금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품종 소량 생산에 특화된 시설로 지었고, 앞으로 이제 상업화한 제품들의 생산은 물론 그리고 또 후속 파이프라인 수요를 반영해서 다양한 이제 품목을 탄력적으로 생산 가능하게 좀 쪼개서 이제 유닛을 쪼개놨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후속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국내와 미국, 유럽에서 허가받은 스텔라라랑 그다음에 아일리아, 뭐 졸레어 이런 등의 이제 바이오시밀러들이 모두 이제 고효과 제품이라고 하는데, 고효과 의약품이라는 거는 향체량이 기존 배양액보다 한 3-4배 많은 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약간 좀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판매 호조를 이루고 있는 거는 미국에서 이제 젠펜트라, 유럽에서는 잘 팔리고 있고, 램시마의 SG형이죠. 이 젠펜트라의 미국 시장의 점유율 상승을 지금 꾀하고 있는 중이어서 앞으로 셀트리온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드럭 DP 공장이라고 해서 신규 완제 의약품을 만드는 공장도 지금 짓고 있는데, 이것도 26년 초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어서 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완제 의약품까지 다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셀트리온의 향방에 대해서 지금 주가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신약 사업 확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긴 박스권 흐름 어서 빨리 돌파해 주길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K푸드 테마가 증시를 강타했습니다. 어제도 우리는 여실히 확인해 볼 수 있었죠. 라면, 아이스크림, 음료 같은 다양한 품목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주류에 대한 관심은 아직 굉장히 지지부진하거든요. 그 이유 어디에 있는지 주류 관련주 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용주 이사님? 네, 사실 올해 음식료 업종이 21.1%로 상승했는데 여기에 동참 못한 것이 바로 주류주입니다. 올해 하이트진로가 9.6% 하락했고 롯데식성도 7.7% 하락 기록인데 아무래도 실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뭐 실적이 나쁜 건 결국 주류 판매가 잘 안 된다는 얘기인데,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직장에서 지금 1차만 참여하는 그 회식 문화가 좀 보편화되면서 주류 소비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신제품 출시를 하면은 그 효과로 주가가 상승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더 하락하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품별로 맥주 소비는 진짜 감소하고 있고요. 그나마 소주는 조금씩 판매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한 K푸드 열풍으로 소주 역시도 지난해에는 1억 달러를 수출을 10년 만에 지금 회복을 했는데, 문제는 라면이 월에 1억 달러인데 지금은 소주는 연간에 1억 달러라는 점에서 상당히 그런 괴리차가 있다. 너무 적은 양이 수출되고 있고 전체 소주 매출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도 10%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주 수출이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아직은 작용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물론 변수는 향후 수출 확대가 지속된다면 분명히 기업 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은 할 것이다.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 투자 전략은 보통 연말 술자리 기대감으로 계절적으로 4분기 정도에 주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은 좀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종목 중에서는 지금 수급이 좀 양호하고 밸류에이션이 PR8로 낮은 롯데 칠성에 대한 선호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그렇지만 뭐 회식 문화 많이 바뀌었죠. 저녁 회식 많이 줄었습니다. 수출주로 바뀌면서 돌파구 마련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전기차 좀 급락을 하면서 오늘 또 다이나믹한 오늘 하루 장이 될 것 같은데 개장 전 체크 포인트 이화진 과장이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부터 이제 블락딜 사전 이제 공시 의무제가 이제 실시되는데 뭐 기존 같은 경우는 전일날 이제 할인율이나 매수자를 이제 정하게 되면 다음날 변동성을 좀 방지하고자 이 정책을 좀 시행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오늘 갤럭시 Z 이제 폴더폰 출시가 됩니다. 물론 사전 예약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간 나왔고 물론 전작보다는 조금 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만큼 이번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됐고 그만큼 주론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그런 추이는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조금 폴더폰 관련주들이 조금 안 좋긴 했었는데 향후에 2분기 실적을 한번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오늘 실적 발표 좀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LG 이노텍 뭐 작년부터 계속 부진하긴 했지만은 최근에 애플에 대한 출하량이 올라오면서 LG 이노텍에 대한 실적도 기대해 볼 만도 하고 그리고 HD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도 물론 현대인프라코어가 월요일날 실적이 사실 조금은 안 좋긴 했습니다. 물론 업황 자체가 안 좋긴 하지만은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시장에서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뭐 콩콜에 대한 이슈도 조금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앤 전략 오늘의 시간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